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표문자이다. 어떻게 해서 표문자가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한자는 표문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선 우리 한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본 법칙. 세상에는 항상 상하 좌우라는 말이 있죠. 상하 좌우. 모든 인류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위비를 봅시다. 방위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쓰죠. 이렇게. 이것을 씁니다. 그럼 이거 살짝 뒤집어 봅시다. 남이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되겠는가? 더 자세히 보면 동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남북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북반구에서 사용하는 방위표이죠. 동, 서, 남, 북. 자연스러운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남반구 유지해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즉, 동, 서, 람, 북.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선이 되죠. 즉, 솔직히 여기면 이것이 우리가 맞는 방의 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런데 북반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오는 것이죠. 모순. 잘못된 결론이. 자, 그러면 우리도 이것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사고의 결핍이에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제시된 그대로 우리가 모방하여 학습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한자에서도 그러합니다. 주어진 대로 한자는 표의 문자이다. 상형 문자이다.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도 중국 한족의 관점이 아닌 우리 동이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초 기본이 한자의 일익부스 6개에 있고 그것을 보기 전에 세상의 기본 법칙 상하 좌우라고 있죠. 상하 좌우. 그러면 상하 좌우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글을 봅시다. 자, 이것이 상하죠. 상하. 그 다음에 이것이 좌우예요. 좌우.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조합이 된 게 이 문자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죠. 상하 좌우 조합.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은 상하 좌죠. 좌. 자, 여기가 간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에서는 상하 우예요. 우.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가 이것이 줄기이고 이것을 가지라고 합시다. 가지 하나가 더 추가된 형태이죠. 그러면 아래로 오게 되는 경우 이것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건 좌우의 상이죠. 상.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좌우의 하예요. 하.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가지 하나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요것과 요것이 조합이 이거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것과 이것이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과 이것이 조합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워라는 문자입니다. 워. 즉 우리가 워라는 문자는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문자하고 요 문자, 즉 이것과 이것이 조합이죠. 그러면 이것이 와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것 또한 이것이 이렇게 써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와다. 세상의 기본 법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글이 잘못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비판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를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에라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상하 좌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에 붙여야 돼. 우측에. 우. 그러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 자, 이것은 상하 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문자를 쓸 때 이것은 상하 우예요. 자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것이 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우측에서도 이런 문자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를 좌우로 돌리면 이 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자를 좌우로 돌리면 이 문자. 아주 자연스럽게 과학적으로 변화가 되죠. 이것이 진정한 한글이 완성된 형태예요. 자, 그럼 이쪽에 갑시다. 이쪽에는 그러니까 모음 형태가 자, 이런 형태를 쓸 때 어디에 써야 될 건가? 여기는 무조건 우리 한글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갖다 붙였는데 우리가 써야 할 본래의 문자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이것이 좌우 상이었어요. 하에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요것이 요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서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좌우 하예요. 그러면 상에 붙여야 되겠구나. 이런 원칙이 나오죠. 이런 원칙. 그럼 오른쪽도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문자가 있죠. 이 문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문자는 잘 보시면 이게 이렇게 변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 문자. 그러면 이 문자는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이것은 여기에 맞게 써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음의 형태가 다르죠. 저는 모음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한자는 표문자라는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가지를 친다고 생각을 합시다. 가지를 없앤다면 이런 문자가 되겠죠. 이런 문자가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문자가 도출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 문자겠죠. 즉 우리가 이의 모음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자에서 우리 민족이 기본적으로 써야 할 모음 형태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맞게 한자를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모음의 형태를 봅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몇 번 했습니까? 2번에 쓰죠, 2번. 이것은 한 번에 쓰죠? 이것도 한 번에 쓰죠?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들이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이게 가장 먼저 와야 되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 이거, 세 번째 그룹에서 이게 와야 되죠. 여기에 맞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글을 엉망으로 개판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자는 표문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자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음. 이렇게 쓰니까 우리는 영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한자는 표문자이다의 거의 90%를 이해한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음 순서를 인지해야 하고 인식해야 되고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한글이 모음 순서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한글의 오류는 어느 것이냐? 첫 번째, 기본 모음의 형태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오류. 우리가 한자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은 한일이에요. 한일. 그래서 이렇게 모음의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반모음이 소멸되었지요. 우리가 국민정음에서 아래아라고 하는데 저는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멸되었어요. 이것을 복원해야 돼요. 복원. 세 번째는 사라졌을 자음 형태가 복원되어야 돼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느냐? 일익부수 한자 6개를 풀다 보면 이러한 모양들이 복원되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자는 한글로 된 표문자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한글이 오류, 한글이 나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문학자들, 국어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한없이 한스럽습니다. 바보스럽다는 얘기죠.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